결과에 집중할 때는 직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내 방식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환경 탓, 상황 탓, 그리고 잘 돼도 왜 잘 됐는지 몰라. 왜? 그들이 정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인 거죠, 순전히. 그런데 OKR로 일을 하다 보니까 분기 단위로 끊어서 그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시간들이 체화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셀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성공보다는 성장 자체에 좀 더 집중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직원들이 당연히 성장하다 보니까 팀이 성장하고 팀이 성장하다 보니까 조직이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본느 강은실 부사장입니다. 현재 글로벌 사업부를 맡고 있고 총 매니징하는 팀은 5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느는 화장품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제조 쪽으로는 B2B 사업이 있는데 한국의 수많은 제조사들이 글로벌사로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턴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 브랜드 총 6가지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터치인솔 그리고 포레스틸이라는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8년, 19년 정도쯤에 점점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한 90명, 100명까지 직원들의 수가 급증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팀 간의 이제 관료주의라든지 그 부서 간 이기주의 그런 사일로 현상들이 막 나면서 팀 단위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개인도 열심히 하는데 조직 전체적으로 성과가 너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딱 마침 대표님이 가인즈북스에서 존도 OKR을 받으셔가지고 2019년 아마 중반쯤에 대표님이 읽으시고 내부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OKR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2019년 중반부터 내부적인 스터디에 들어갔죠, 임원들이. 그러면서 이제 가인지와 함께 2019년 4, 4분기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MBO 방식으로 일이 될 때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어떤 일에 대한 동기나 목표의식보다는 숫자에만 연연해서 그 결과에만 좀 집중을 했다고 하면 OKR을 하면서부터는 목표 자체도 직원들이 설정을 하고 특히 키 리절트인 KR을 본인 스스로들 설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는 방식에서 좀 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졌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좀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과정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업그레이드 쪽에 좀 집중되었던 느낌? OKR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MBO 방식에 익숙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회사가 설정한 숫자 가지고 팀별로 각자 숫자를 제출하는 형태, 어떤 방식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OKR을 하려고 하니까 원대한 목표를 세우라는데 어떤 팀은 허무맹랑한 목표로 가버리고 어떤 팀은 너무 목표라고 하기도 뭐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이 오를 잡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초기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택했던 방법은 처음에 전사 OKR은 탑다운 방식으로 경영진에서 그 실현 가능하면서도 여전히 가슴 설레이는 정도의 OKR을 잡았고 그에 따라 이제 직원들이 바름업 방식으로 분기별로 부서별 OKR을 잡아서 전체 목표는 전사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팀별로는 팀 색깔에 맞게 팀의 수준에 맞게 OKR을 세팅해 가면서 저희가 좀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아마 OKR을 적용할 때 이 적정한 O를 잡지 않으면 좀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허무맹랑해도 남 얘기 같고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어도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O를 설정할 때 꿀팁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2개 계열사가 있는데 2회사에서 동시에 진행했는데 한쪽은 완전히 실패를 했고 한쪽은 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O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OKR을 전사적으로 설정하려고 할 때 심지어 경영진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또한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희도 세울 수 없는 목표를 직원들한테 OKR 세워와 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경영자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셔서 그 적절한 O를 잘 설정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직원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먼저 O를 세우지 않는다면 OKR은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나, 특히 초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OKR을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느꼈던 가장 중요한 건 조직 문화가 OKR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냐 아니냐의 측면인 것 같은데요. 조직에서 실패하면 책임을 묻고 왜 그랬는지 심할서 써오라고 하고 직원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OKR, 원대한 꿈을 갖고 도전해봐. 시도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매 분기마다 우리는 계획을 수정해가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언매칭이죠. 그래서 저희가 OKR이 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2020년 조직 문화가 두려움 없는 조직이었거든요.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그 두려움 없는 조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내부 규율 같은 것도 알려주면서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팀 단위에서 OKR을 수행하면서 뭐가 예상했던 플랜대로 했을 때 결과가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았을 때도 셀프 리뷰를 하고 본인들의 부족했던 점들을 돌아보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음에 점점 분기별 OKR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OKR을 도입하시려고 하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도입하시고 아니면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력을 키운 후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왜 OKR을 하시려고 하는지 경영자 스스로가 임원들과 함께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OKR이 유행이니까 요즘에 다 뭐 구글에서 OKR 한다더라 그랬더니 성과가 난다더라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걸 쫓아간다면 절대 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조직 내에서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성공보다 좀 더 중요한 키워드로 잡고 있고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집중을 한다면 셀프 리뷰를 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그에 따른 인사이트를 얻고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절대 OKR을 분기별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조직 자체에서 내가 왜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없이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개인의 성장, 조직의 성장,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들의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OKR을 도입했을 때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좀 더 우리 회사에 왜 OKR을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OKR 자체가 수업 많은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조직 문화 자체가 실패하면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문화라면 OKR이 제가 보기에는 잘 돌아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OKR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조직 문화가 현재 어떤 모습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에 대해 직원들과 충분히 공감을 나누시고 소통하셔서 모두가 그것에 흥분을 하고 신남을 느낀다면 다 같이 OKR을 도입해보자 라는 거를 전 직원들과 좀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경영자 한 분이 아니라 그 임원진, 넓게는 팀장급까지 중간 관리자까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일치는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경영자분들께 한 가지 OKR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OKR을 하고 나면서 3분기 정도쯤 되면서부터 제가 약간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전에 팀장들이 가져오는 현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임원들이 많은 에너지를 썼었다면 OKR 하고 나서 한 2분기 지나기 시작하니까 직원들이 안 오기 시작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많은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저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20년에 계속 코로나 블루 직격탄에 맞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OKR 부작용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면서 도전을 해나가는 게 OKR 아닌가 싶은데요. 그에 따라 경영진들에게 직원들이 의지하는 부분도 줄어들고 경영진들에서 해줘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그 직원들이 성장함에 따라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새로운 영역, 미지의 영역, 현재 뭐 10년 지속된 회사라면 100년간, 1000년간 영속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내가 열어줘야 할 또 재미난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에 들어오시면 OKR 하시면 안 됩니다. 본느 2021년의 방향성은요, 부스터에 로켓티어를 함께 하는데요. 로켓티어가 뭐냐면 그 로켓의 앞단 조종석에 타고 있는 로켓 조종사를 의미하는데요. 부스터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밀어주고
로켓 앞단에 있는 그 로켓 조종사들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기 위해서 2021년에는 디지털적으로 본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B2C, B2B 영역의 플랫폼 두 가지를 런칭을 할 예정이고, 그뿐 아니라 좀 새로운 카테고리라든지 다른 사업 영역에,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마케팅,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신 퍼포먼스 마케팅, 그런 영역의 기업들과 M&A를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모르는 영역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21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R이 더 필요하죠. OKR 없이는 이 원대한 도전을 해나갈 수 없으니까. Business is life.